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치아라TV입니다. 예, KBO 야구와 시사, 그리고 이제 아시안 게임 같은 이벤트 있을 때는 또 이제 특별한 스포츠 이벤트도 간단하게 이렇게 평을 하고, 뭐, 방송도 하고요. 예, 요렇고요.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실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이 10월 2일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어요. 예,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따가 오후서부터 또 수업이 있습니다. 참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건데, 또 이제 이 추석 연휴, 그러니까 1차 끝나는, 그러니까 10월 4일부터 중간고사인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최소한 그 10월 9일 한글날까지를 연휴라고 봤을 때, 이게 저도 짜증이 나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솔직히 학교 쪽이 좀 사악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10월 4일부터 금요일까지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주말 끼고 10월 9일까지 쉬게 한 다음에 10월 10일부터 시험을 또 보게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할까요? 예. 참 간혹 그런 몰지각한 학교, 이건 저는 몰지각하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선생님들도 짜증날걸요? 그 학교 선생님들도? 그러면은 이거는 누굴 위해서 하는 거냐? 제가 볼 땐 교장하고 일부 학부형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유난 떤다고 해갖고 학생들이 갑자기 지방대 가래들이 인서울 하는 거 아니고요. 인서울 가래들이 스카이 가는 거 아니거든요. 적당히 좀 하십시오, 진짜. 예. 밑에 있는 놈들만 죽어나는 건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은 이제 야구하고 아시안 게임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짧게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연휴 중에 이렇게 자꾸 뭐 녹화하고 방송하는 거 저도 별로 유쾌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약본 압축본으로 굵고 짧게만 딱딱 얘기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정식으로 연휴가 끝난 다음에 또 이렇게 정규 버전으로 방송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또 안 할 수도 없죠. 뭔가 스포츠 행사는 벌어지고 또 게임은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약 압축을 해서 할 거고, 앞부분에 보내드린 화면도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훨씬 짧다는 걸 느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오, 이렇게 짧어?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휴일 모드 다이제스트 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아시안 게임 때 유난히 그런 보도가 많습니다. 중국 관객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되게 적개적이다. 한국 선수들한테 막 욕설과 야유를 보낸다. 그게 누구 때문이죠? 예. 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뭐 응원 매너에 문제가 있다. 그것도 맞겠죠.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잖아요. 예. YS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YS 때문에. 예. YS 김영삼 아니죠. 예. YS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중국하고 러시아를 적대시 해버리니 그걸 중국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만 얘기합시다. 뭐 때문에 그 아시안 게임에서 요번에 좋은 성적 거둔 종목이나 선수들 꽤 있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왜 그 사람들한테 그 흔한 축전 하나 안 보내죠? 휴일이라서? 다른 대통령들은 막 없는 것도 만들어 갖고 축전을 보냈어요. 도대체 우리 YS 침팬지는 무슨 생각으로 나라의 최고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저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난 축전도 안 보내요. 예를 들자면 요번에 여자 배드민턴 정말 어마어마한 일 해냈습니다. 수영 어마어마한 일 해냈고요. 축전 하나 없습니다. 예. 축전 보냈다는
제가 뉴스는 안 보니까 하다못해 SNS를 뒤져봤고 축전도 안 보네요. 뭐 하는 짓이야? 응? 아, 그럴 거면 하지 말라고. 라고 또 한 번 주장을 하면서 야구 얘기 뭐 어쩔 수 없죠. 리뷰 프리뷰 한꺼번에 그냥 초스피드로 할 거고요. 그리고 뒤에는 아시안 게임 얘기 좀 할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정말 저의 총 녹음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25분은 안 넘기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야구는 일단 이렇게 된 것 같아요. LG가 드디어 이제 매직 넘버가 3가 됐습니다. 그럼 뭐 이거는 사실상 거의 일단은 또 LG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KT하고 더블 헤더를 했을 때 아무래도 LG도 집중을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좀 빠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 플러커 이슈도 한번 터진 게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얘가 그렇게 미국 의사 말만 믿고 못하겠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결별하는 게 낫죠. 예. 괜히 그냥 뭐 어정쩡하게 데리고 있다가 제가 볼 땐 작년 같은 참사가 또 날 수 있어요. 예. 저도 좀 이런 놈은 처음 보는데 미안해 놈이라 그래서. 근데 뭐 너도 기사 나왔더라. 뭐 무슨 뭐 가족들한테도 욕설이 오고 뭐 어쩌고 하고. 그건 잘못된 거지. 근데 너의 잘못부터 얘기하마. 너 2년째 똑같은 짓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럼 나가야지. 팀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그리고 LG 팬들 지금 되게 절박해. 간절하고. 너 2년 연속 지금 장난치고 2년 연속 너 때문에 우승 전선 꼬이는 건 보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한국 의료진 못 믿겠고 치료 못 받겠고 미국 의사인지 무당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말만 믿고 그러고 싶으면, 아니 왜 엄한 가족들까지 욕을 먹어야 되냐. 그러니까 네가 그냥 털고 나가면 돼. 새끼가 장난하나 지금. 장난치지 마 이 새끼야. 난 네 가족한테 욕 안 했다. 야 fucking 플로커. 난 너한테만 욕했어. 이 새끼가 지금 장난하나 지금. 장난치지 마. 존나 짜증나. 그러다 보니까 3연패를 했죠. 근데 이게 매직 넘버가 그러니까 카운트다운으로 들어가면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이겨도 줄고요. 나의 경쟁팀이 져도 줄어요. 매직 넘버가. 그래서 결정적이었던 게 뭐냐. LG가 3연패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이겼죠. 그죠? 예, 이제 5투호 홈런. 예. 백투백인데 이제 옷이 둘이 쳐갖고 5투호라고 그랬는데 전 이때도 좀 되게 놀랬던 게 그 김민수 캐스터가 그 스포의 김민수 캐스터 우연히 일치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5투호 홈런이다 이렇게 트윗을 올리고 나서 한 20초인가 30초 뒤에 오토 홈런입니다. 물론 이제 김민수 캐스터가 나름 엘바라는 거 알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우연히 일치겠죠. 그죠? 예. 만약에 정말 제 SNS나 제 트윗을 보고서 그런 표현을 쓰신 거라면 전 무지하게 영광이죠. 그죠? 예. 그런 거면 감사해요. 근데 그냥 우연히 일칠 거라고 봅니다.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근데 좀 소름 돋긴 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기면서 하나가 줄고, 그리고 NC가 이틀 연속 또 연패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패디를 내세우고도 졌던 경기, 이게 좀 컸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러면서 매직 넘버가 갑자기 3이 줄어버리는 바람에 이젠 진짜 카운트다운, 매직 넘버가 3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건 기아와 쓰게 둘 다 상황이 너무 안 좋긴 하지만 내가 5등이라도 좀 해야겠다. 이 매치에서 쓰기 2경기를 다 끝내기로 이깁니다. 기아는 이거는 좀 타격이 큰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야금야금 연승을 하고 있는 롯데를 오히려 더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롯데는 이러니까 아직도 희망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최대한 이겨놓고 쓰기나 기아가 계속 삽질하기를 기다리는 이제 이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뭐 아시안 게임 뉴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래버리니 뭐 뉴스가 제대로 나올 리가 있나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한국 야구 소식 중에서라도 그러다 보니까 한국 야구 뉴스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2경기만 추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NC가 진 거, LG가 이긴 거, 예, 요렇게를 한번 추려봤어요. 근데 이제 NC는 특히 삼성하고 진 거, 그리고 이제 한화하고 진 것도 참 치명타죠. 그죠? 예. 패디를 내세웠는데도 패디가 지금 20승에서 2번 미끄러진 거거든요. 예. 그러나 어쨌든
그 토요일 거 하나 일요일 거 하나를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토요일 날 NC가 처음으로 일격당한 거 LG가 계속 지고 있었는데 그죠? 이게 삼성전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삼성전은 막판에 뒤집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삼성의 올해 가장 큰 문제는 항상 선발이 잘 던지더라도 오승환한테 올 때까지가 문제죠. 참 이것도 문제예요. 그죠? 오승환을 내년에도 마무리로 써야 되는 그런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토요일 날 삼성이 그런 고비가 한번 또 와요. 어떻게 보면 삼성의 고질병인데. 그래서 여기서 NC가 뒤집을라나 했는데 결국은 못 뒤집었습니다. 그 상황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어제죠. 그 백투백 오투오 홈런 예. 요 두 장면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강원 올렸습니다. 왼쪽 깊숙한 곳으로 갑니다. 담장을 직접 때리는 안종현을 타고 2루까지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8회예요. 높게 바운드가 되었습니다. 내야를 네, 이것도 안타. 손아섭. 그래서 무사히 1, 2루가 됩니다. 3대 1로 뒤지고 있지만 추가하고 있는 손아섭입니다. 무사 주자 2루와 1루 상황에서 홍정우. 근데 여기서 홍정우를 올려요. 이거는 나름 굉장히 승부수이자 도박수였던 것 같아요. 바로 오승환은 못 나오거든요. 초구를 퍼 올렸습니다. 높게 떴고 중견수 김현준 선수. 네, 일단 2루주한 3루까지는 갈 수 있죠. 2루자 박영민이 3루까지 팩업. 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원아웃 주자 양 코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서호철이 1루 이성규 선수가 이타구를 처리를 했습니다. 잠시 끊을게요. 이 왜 이게 도박이자 승부수라고 전 봤냐면 그러니까 홍정우 선수가 투아웃만 잡아주면 되는 거였다. 혹은 원아웃이라도 왜? 마무리인 오승환에게 포아웃이나 파이브아웃을 맡기려고 했었던 거라고 봅니다. 근데 홍정우 선수가 여기서 박민우는 희생플라이로 잡았고 그리고 서초를 1루수 플라이로 잡은 거. 그러면 홍정우는 자기 임무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은 정말 중요한 아웃 잡아냈습니다. 이거 컸어요. 그러니까 바로 오승환이 나오죠. 2사 상황에서 마운드 올라왔습니다. 올 시즌 59경기 나와서 4승 5패 25세이브 2홀드. 끌어당겼습니다. 자, 2루에서 3아웃. 이게 류지혁이었거든요. 이수비 컸습니다 또. 스코어 변함없이 3대1 점차. 이제 경기는 8회 말로 갑니다. 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홍정우 선수가 그 서우철을 내야 플라이로 잡은 것도 컸고 오승환이 투입이 돼서 사실 저 타구가 굉장히 잘 맞은 타구였는데 야, 이걸 또 류지혁이 건집니다. 그리고 나서 9회는 뭐 비교적 무난하게 오승환이 세이브로 이제 올린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NC가 여기서도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던 건데 왜 LG는 이날도 졌어요. 특히 끝내기로 졌거든요. 이날은 그랬음에도 아니다 3대 1로 졌지. 금요일 날이 끝내기로 졌고요. 그죠? 그랬는데 아무튼 NC는 여기서 첫 스텝이 꼬였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은 결국 패디까지 내세우는 초강수를 뒀음에도 결국 4대 3으로 한화에게 또 발목을 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LG는 가만히 앉아서 이제 매직 넘버가 2개가 줄어든 건데 사실 이제 이 어제 경기에서도 이게 참 잊을만하면 또 심판 문제가 나오는데 아니 또 근데 공교롭게도 박희택 주심조였어요. 이게 제가 박희택 주심 얘기를 왜 하냐? 그 스가고 LG가 붙었을 때, 이것은 한유섬이 뭐 했어도 아웃입니다. 그 박희택 심판조입니다. 근데 두산하고 붙었을 때도 뭐 아웃 선언을 했지만은 그래도 2루 주자는 어차피 홈까지 들어왔을 겁니다. 왜 자꾸 뭐 미래에서 왔어요? 박희택 주심도 정말 환장하겠네. 정말 같은 조가 지금 한 2주 사이에 2번을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아시안게임 홍콩전 심판보다는 그래도 낫다. 좋겠소. 자, 그러나 어쨌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투어 홈런. 알칸타라가 이건 좀 무모했죠. 그죠? 예. 투수 알칸타라 이제 99째. 심각. 예. 공이 안 떨어졌어요. 아직도 갑니다. 포크볼 같았는데. 포크볼이 안 떨어지면 뭐. 오스틴입니다. 오스틴. 다시 한번 변화구가 가운데 밀려 들어가자 오스틴 선수 네, 안 떨어졌어요. 보여줍니다. 잠실 야구장 좌중간을 넘겨버리네요. 근데 아무튼 LG가 홈런과 타점을 이렇게나 많이 줍니다. 오스틴입니다. 오스틴. 앞선 이닝에서 선두 쿠에바스하고 알칸타라는 참 잘 턴다. 예. 담장 밖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벌써 전세가 기울었는데 6대 3이 됐으니까요. 오스틴입니다. 지금 원아웃 상황에서 톱을 놓친 상황이었잖아요. 네. 한건 노릴 수 있는 카운트였죠. 필요한 활약, 정확도와 파워를 모두 갖춘 단골 오스틴입니다. 우선 구타석은 그냥 그런데 오지환한테도 또 사실은 좀 무모하게. 그러니까 이제 알칸타라가 좀 빠기치기도 쳤겠죠. 예. 오스틴입니다. 근데 예. 오른쪽 높게 우측 탑장 바깥에 백투백 트윈스의 오씨들이 해냅니다. 오스틴. 예, 오토. 예. 오씨 형제들이 연타석 홈런을 연속으로 만들어냅니다. 오지환 뒤에 오스틴 뒤에 오지환 강력합니다. 이게 쐐기점이었죠, 거의. 알칸타라 선수 상대로 타이밍들이 완벽했잖아요. 네 번째 그 오지환 직구만 노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오지환 선수가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7태면 쳐봐라고 던진 건데 이게 홈런이 된 거죠. 오시드가 큰 장타, 힘 있는 한방들을 보여주네요. 이건 무모했어요. 예. 됩니다. 오스틴 선수의 홈런의 함성이 끝나지 않을 때 초구에 넘겨버렸어요. 발사 각도가 조금 높지 않을까 싶었는데 잠실구장 담장을 무너뜨린 오지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LG 상대로 고전했던 알칸타라 투수 두 번. 네. 이제 이승엽 감독도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체념하는 표정이 나오게 됐는데 어제 경기에서 그러니까 그 희한한 그 판정, 그죠? 예. 어차피 여기서 판정이 번복이 됐더라도 2루 주자까지는 홈에 들어올 수 있었어. 이게 참 정말 아무튼 좀 뭐라 그럴까요?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비디오 판독의 부작용이라고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최초 판정을 한 대로 선수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 왜 이거를 고려를 안 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염감이 또 퇴장도 당합니다. 근데 그 이번에는 염감이 물론 이건 있었어요. 염감 퇴장당하고 나니까 LG 빠따들이 빵빵 터지는 거 보고 역시 염감이 없어야 돼. 뭐 이런 개드립은 쳤습니다만 저도 쳤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근데 염감이 퇴장당한 사유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사실은. 왜? 비디오 판독에 대해서 항의를 한 거면은 몰라요. 근데 비디오 판독은 뭐였었냐면 1루로 뛰었던 양석환이 아웃이었냐 세이브였냐 이거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염감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면 그건 퇴장이 맞죠. 근데 염감이 항의를 했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아니 어떻게 아웃 서던을 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수비가 데드가 된 건데 어떻게 2루 주자까지 점수를 줄 수 있냐 이걸 항의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퇴장을 준 거예요. 이거는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참 그 박기택 주심조 참 희한한 사람들이네. 이 생각을 했었다. 예. 이렇고요. 뭐 별로 한 얘기도 없는데 벌써 한 16, 7분이 가고 있습니다. 참 시간 잘 간다. 예. 그래서 또 빨리빨리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이제 뭘 얘기를 해야 되냐 이거죠. 순위도 좀 알아보고 그래도 이제 내일 야구가 있습니다 또 그죠? 예. 있어요. 내일 경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프리뷰도 좀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LG KT는 7경기 차이, KT하고 NC가 2경기 반. 근데 이제 이거는 KT가 잘한 것도 있지만 NC가 지금 삼성하고 한화한테 갑자기 일격을 연달아 맞으면서 이게 좀 컸습니다. 그죠? NC하고 두산은 1경기 반 차이예요. 두산은 어제 LG한테 일격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3위를 포기할 수 있는 그건 아니겠죠. 그리고 두산하고 쓱이 2게임 그리고 쓱하고 기아가 2게임 반. 근데 쓱하고 기아의 2게임 반은 반경기 차가 2경기 반이 됐다는 거에 있어서 이게 좀 치명타죠. 그죠? 오히려 지금 기아하고 롯데가 이러면서 1경기 반 차이로 줄었습니다. 그럼 롯데도 지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이제 남은 경기 수인데 기아가 부지런히 경기를 치르다 보니 이제는 롯데가 경기 수가 제일 많이 남아 있습니다. 14경기. 기아는 13경기, 쓱 11경기, 두산 12경기, NC 13경기, KT는 9경기, 그리고 LG가 10경기. 그러니까 LG는 3승 7패만 해도 이제 우승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상당히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리그를 운영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좀 보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는 기아가 경기 수가 제일 많은 게 아니다. 오히려 롯데가 경기 수가 기아보다도 한 경기가 더 남았다. 예. 이런 상황이라는 걸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긴 합니다만 오늘 5경기가 다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추석 연휴 요 편성 때문에 이렇게 잡힌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은 다 2시예요. 월요일도 2시, 화요일 개천절도 2시, 그리고 수요일 날은 지금 보면은 4경기긴 한데 기아하고 KT는 더블헤더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은 기아 KT는 3시부터 경기한다. 이제 이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만 좀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월요일 날은 지금 5경기가 다 열리는데 LG 강효종, KT 주권. 그러니까 KT는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LG하고 붙을 때는 이제 좋은 투수들을 낼 이유가 없죠. KT 입장에서는. 왜? 경기 수도 제일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KT는 일단 2위권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겨놓고 봐야 됩니다. 예. 근데 KT는 사실 지금 전승을 해도 1위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LG랑 경기할 때 벤자민이라든가 뭐 쿠에바스를 낼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쿠에바스는 LG한테 잘 털리니까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자, NC 테너, 하나 페냐인데 만약에 NC가 이 경기도 져버리게 되면 이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예. 이제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테너하고 페냐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어느 한쪽이 쉽게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내일은 아마 이 NC 대 한화의 경기가 이 경기차나 리그로 봤을 때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니겠냐.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 와이드너가 나오는 삼성, 심재민이 나오는 롯데입니다. 롯데도 일단 최대한 이겨놓고 지금 쓱이나 기아가 미끄러지기를 기다려야 되는 신세예요. 그런데 롯데가 일단은 내일은 투수가 좀 펑크나는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재민이 과연 와이드너하고 붙었을 때 이길 수 있냐 없냐, 아니면 버틸 수 있냐 없냐, 이게 관건인 것 같고, 두산 대 키움입니다. 예, 브랜드인데 장재영인데 뭐 이건 아무래도 두산 쪽이 조금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승엽 감독 계획은 알칸타라도 좀 이기주고 브랜드 이기고 하면은 되겠는데 라고 했는데 알칸타라가 또 여지없이 LG한테 털린 거, 이 부분이 좀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하고 롯데는 더블헤더입니다. 그래서 5경기예요 이 경기가. 예, 그래서 삼성 롯데가 지금 더블헤더다 보니 롯데는 2패를 하면 이건 끝장나는 거고요. 못해도 1승 1패는 해놓고 또 지금 공교롭게 경기 없는 팀이 그럼 쓰가고 기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쓰가고 기아는 일단 오늘 하루만큼은 일단 그 지난하고 피곤한 5위 싸움에서는 하루 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KT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예, 그 공포의 9연전. 예. 그렇기 때문에 KT 같은 경우는 지금 LG랑 경기를 할 때 뭐 예를 들자면은 야, 우리 팀의 최고 펀치를 내, 이럴 여유가 없는 거죠. 예.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야구 얘기만 했는데도 예, 한 22분 정도가 됐고요. 아무튼 여기서 1부 빨리 마치고 예. 그리고 바로 이제 아시안 게임 얘기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시안 게임 얘기는 정말 굵고 짧게 할게요. 예.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더체라TV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부입니다. 아무튼 요즘 뭐 연휴에다가 이제 아시안 게임까지 겹치다 보니까 스포츠 뉴스 보기가 오히려 참 힘든데 그래도 YTN에서 두 꼭지가 있어서 야구 하나 그리고 이제 또 여자 농구 하나 이렇게 있어서 요거라도 좀 들려드리고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 게임 쭉 보여드렸는데 쉽게 말해서 명과 암이죠, 그죠? 예. 그러나 일단 뉴스 두 개부터 먼저 한번 들려드려봐 볼게요. 프로야구 정규리그 1위 LG가 3연패에서 탈출하고 우승 매직 넘버를 3으로 줄였습니다. LG는 두산 에이스 알칸타라를 맞아 오스틴과 오지환의 홈런 등 안타 13개로 7점을 뽑아내며 7대4로 승리했습니다. 5위 SSG는 연장 10회, 에레디아의 끝내기 안타를 앞세워 가을 야구 경쟁을 펼치고 있는 기아의 6대5로 승리하고 기아와의 승차를 2게임 반으로 벌렸습니다. KT는 선발 쿠에바스가 11연승을 달리며 키움을 6대3으로 꺾고 2위 굳히기에 근데 아무튼 LG는 하나는 발길 바쁜 NC를 4대3으로 물리쳤습니다. 롯데는 삼성을 8대5로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롯데는 내일 더블헤더가 고비인 거죠. 자, 요렇게 이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아시안 게임 뉴스인데. 우리나라 여자농구 대표팀이 타이완을 꺾고 조별리그를 3연승으로 마치며 8강에 올랐습니다. 정선민 감독이 이끄는 여자농구 대표팀은 조별리그 C조 최종 3차전에서 김단비가 18득점을 올리고 박지연이 15득점에 리바운드 11개로 더블더블을 작성하며 타이완을 87대 59로 제압했습니다. 북한은 태국을 105대 49로 대파하고 우리나라에 이어 조 2위로 8강에 합류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지금 그나마 이제 속보가 가장 많이 나는 YTN을 뒤져보면서 이제 한 건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최신으로 올라 있는 뉴스들이에요. 요거 두 개입니다. 스포츠 뉴스가. 예. 나머지 없어요. 예. 참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어쨌든 야 똑같은 거 몇 개 채널에서 동시에 틀어주니까 뭐 그냥 닥치고 봐 뭐 이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문제도 있죠 사실은 그죠? 예. 아까도 야구하다가 갑자기 싹 다 축구로 넘어가고 예. 그러다가 KBS 일만 뭐 9시 뉴스가 끝나면 다시 틀어드릴게요 라고 해갖고 이제 참 듣기 싫은 박찬호 해설을 끝까지 어거지로 들었는데 정말 어떻게 양상문보다 해설을 못하는지 참 의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또 하나 의문인 거 박찬호가 뭐 미국을 중고등학교 때 갔습니까? 예. 한양대학교 2학년 시절에 갔어요. 근데 이렇게 맨날 그 오래 살다 온 재미교포 2, 3세 발음을 왜 아직도 하는지 전 잘 그건 이해가 안 가요. 예. 모르겠습니다. 뭐 진짜 영웅이었죠. 이었죠. 예. 근데 그냥 그 이후에는 그냥 차라리 그냥 뭐 어떤 그 지도자라든가 이런 걸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 자기 깜냥도 안 되는 해설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전 그거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선호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고요. 근데 이제 이 여자 농구 뉴스가 이게 좀 의미심장한 게 뭐냐. 지금 요번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프로화가 돼 있다는 구기 종목이 지금 아주 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 농구 그리고 배구는 남녀가 공이 지금 마찬가지고 그나마 핸드볼 같은 경우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핸드볼도 사실 남자 핸드볼이 4강을 못 들어간 게 아시안 게임 사상 처음이래요. 예, 이것도 사실 충격은 충격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남자 농구 일본 2군한테 진 겁니다. 뭐 물론 이게 탈락은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다음 라운드가 험난해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남자 농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만만치 않죠. 뭐 가끔씩 이제 이변을 일으키는 필리핀 같은 팀도 있죠. 그리고 중동에 있는 이란도 만만치 않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 1군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1군은 오히려 농구 월드컵 가 있습니다. 그럼 1.5나 2군이 온 건데 점수로만 보신 분들은 몇 점 안 줬네?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경기는 좀 계속 쭉 봤는데 그냥 뭐 일본이 야야야 그냥 뭐 이 정도 점수로 계속 유지하고 가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도 최선의 멤버를 뽑은 거라고 뽑은 건데 뭐 특정 선수를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뭐 우리 뭐 차세대 서장훈이라고 불리는 하윤기, 예, 야 그 정도 갖고 무슨 차세대 서장훈, 에라이 씨, 아이고 느려 터져갖고 안 돼. 키 170, 180짜리 일본 가드들한테 뻥뻥 뚫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그래서 참 안타까웠고, 여자 배구는 정말 김연경 없는 공백이 이렇게 큰 건가? 태국까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태국이 요즘 무시무시한 다크호스거든요. 근데 베트남한테도 그것도 2세트를 먼저 이기고 3세트를 내줘갖고 3대2로 진다? 이러면은 진짜로 야 니네 인기 좀 있고 이제 돈 좀 받을 만큼, 여자 배구도 요즘은 연봉이 적지 않아요. 예. 뭐 박정아나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한 7, 8억 받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야구나 축구에 비하면은 적다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돈이 싼 돈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남자 농구나 여자 배구, 남자 배구도 뭐 진짜 뭐 파키스탄한테까지 발려갖고 뭐 12강 탈락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겨우겨우 7등한 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특히 겨울 실내 스포츠 프로 종목들이 지금 위기다. 지금 그나마 지금 이제 어떻게 꾸역꾸역 선방하고 있는 게 이제 여자 농구긴 한데, 사실 겨울 실내 스포츠 중에 또 가장 중개사들이 외면하고 인기 없는 게 또 여자 농구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종목이 지금 제일 낫다. 그래서 이게 참 의미하는 바가 뭘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여자 배구는 정말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예. 뭐 이제는 뭐 겨울철을 대표하는 겨울 실내 스포츠의 위치까지도 넘보던 여자 배구가 너무 무기력하다. 지금 국제대회 나가고 이긴 게 없어요. 계속 지고 있습니다. 패. 김연경 하나 빠졌다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좀 답답하더라고요. 예, 그렇고 반면에 수영은 뭐 지금 난리 났죠. 예, 제가 볼 때 지금 수영에서 제일 충격 먹은 건 아마 일본이 아닐까. 예, 일본이 나름 아마 우리는 세계적인 수영 강국이문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한테 완벽히 발렸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땅을 칠 사람이 아마 SK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SK가 그동안 후원을 쭉 하다가 KB로 바뀌었어요. KB는 대박이 난 거죠. 국민은행, 그죠? 예, 이건 대박이 난 것 같고, 그리고 뭐 어쩌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롤의 초대 챔피언이 이제 우리나라가 됐는데 심지어 페이커는 뛰지도 않고, 그죠? 그랬고 또 이제 우리 44살 먹은 아저씨가 또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인가?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스트리트 파이터, 그죠? 뭐 아류갱 그거 맞죠? 그죠? 예. 그거 같은데 대진 파트너가 없어갖고 막 이제 일반 네티즌들 중에 고수들이 내가 파트너 해주겠다고, 이런 건 진짜 영화나 드라마 소재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44살 게이머면은 정말 할배죠, 할배. 그죠? 예. 그 프로 게이머들 같은 경우는 정말 20대 후반만 돼도 노장 소리 듣는 이 판때기인데, 그래서 어쨌든 금메달을 땄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 배드민턴 여자 쪽은 중국이 세계 최강이거든요. 근데 그 세계 최강 중국을 한 세트도 잃지 않고 완벽하게 셧아웃으로 발라버렸다. 그것도 중국 홈에서 여자 배드민턴. 예.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세계 1위 선수가 있긴 있습니다만 단체전에서 그냥 3대0으로 셧아웃으로 발라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도 상당히 좀 충격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남자 선수들이 골프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땄는데, 원래 이제 또 골프는 사실 세계적인 건 여자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 골프가 단체에서 금을 땄다.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얘기가 이제 축구하고 야구 얘기인데, 축구는 중국을 2대0으로 이겼어요. 근데 2골 딱 넣은 다음에는 몸 사리는 것 같더라고요. 왜? 중국 애들 그 반칙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거의 뭐 소림 축구하는 식이었죠. 막 나의 살인 태클을 받아라, 이야, 막 이런 거. 그래서 오히려 그냥 몸 좀 사리면서, 예, 후반전 끝에쯤 되니까 패스 잘하는 선수들 위주로 싹 바꿔갖고 그냥 패스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 심판 텃세가 이제는 있을 수가 없는 매치들만 남았죠. 그래서 이제 4강이 결국은
이제 우리하고 우즈벡 요게 이제 게임 1이고 그리고 이제 게임 2 이게 이변인데 원래는 야 이거 일본하고 이란이겠다 이랬는데 일본은 올라왔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란이었어요. 이란이 홍콩한테 1대0으로 집니다. 원래 이란이 그 제로백을 늪 축구로 유명한 애들인데 오히려 홍콩의 늪에 빠져갖고 허우적허우적 대다가 그래서 지금 하나의 변수가 생긴 게 만약에 이게 그냥 축구가 한일전이 되면은 그러려니 하는데 만약에 홍콩이 또 일본도 늪에 빠뜨려갖고 한국 홍콩 정도가 결승이 되면 또 이거는 편파 판정에 시달릴 수 있지 않을까? 예, 꽝 대신 닭이라고. 예. 제가 이제 엔딩 화면에 저희 집 그 닭만두 사진을 올리긴 올릴 건데, 예. 오히려 그게 좀 걱정이다. 예. 근데 이제 황선홍호가 처음 출범할 때마다 야 이거 황선홍 이거 뭐 괜찮나라고 했는데 아무튼 지금 아시안 게임 구기 종목 중에서는 가장 무탈하게 또 가장 안정적으로 현재까지는 잘 왔다. 그래서 이제 2경기 남은 거니까 일단 우즈벡 이기시고, 예, 그리고 이제 아마 한일전이 결승이 될 확률이 제일 높겠죠. 예, 물론 이제 YS는 일본 응원하겠습니다만 반드시 꼭 이기시길 바라겠고요. 야구 같은 경우는 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김혜성이 그래도 이정우 몫을 하더라. 예. 그리고 두 번째, 이따가 대만하고 경기가 있는데 강백호는 계속 그렇게 붕붕 헛방지를 대만에서도 한다. 그러면 이 친구 주전으로 쓸 이유가 없어요. 예. 국제대회에서 그만큼 기회 줬으면 된 겁니다. 강백호는. 예. 도대체 언제까지 봐줘야 돼요? 강백호를? 예? 아니 플러코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언제까지 봐줘야 돼요? 근데 아까 홍콩하고 할 때도 보니까 뭔가 또 불안해요. 예. 그럼 국제대회를 나오면 안 되죠. 이제는. 예. 이게 사실상 마지막 국제대회였으면 싶어요. 저는. 예. 너무 불안해. 보고 있기가. 또 그렇고 투수들은 신났죠. 반면 이제 1이닝씩 탁탁탁탁 이제 원태인이 좀 긴 이닝 막아줬고 1이닝씩 탁탁탁 나와갖고 이제 연습 피칭 몸 잘 풀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 좀 아쉬운 건 제가 우려했던 바 포수 쪽 가니까 이건 거의 휴게소 타순인데 그럴 거면 눈야구라도 해라. 예,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심판 판정에 관련된 그 지금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박기택 아저씨가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왜 그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백호가 친 게 그 홍콩 우익수가 호수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1, 2루 주자들은 당연히 안탄 줄 알고 뛰었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냐. 노시환이 이미 2루 베이스를 지나쳐 버린 거예요. 1루 주자가 노시환이었고 2루가 최주훈인가?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원아웃이죠. 그리고 트리플 플레이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홍콩 우익수가 그렇게 잡을 줄 몰랐겠죠. 그리고 중계 그 카메라 웍도 되게 후졌던 게 그리고 난 다음에 노시환이 2루 추월한 거는 나오지도 않고 갑자기 최지훈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세이브로 봤는데 아웃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아니 이번에 뭐 축구도 VAR도 없고 뭐 야구도 비디오 판독도 없더니 중국 진짜 인프라 아직 멀었네 이러고 있는데 그때부터 황당한 항의가 막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홍콩 감독은 이제 주심이 일본 사람이니까 막 화이트보드가 하고 막 연습장까지 들고 와갖고 막 거기다 대고 막 이제 쓰면서 막 항의를 하던데 근데 전말은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오버런을 해서 노시환이 2루에서 2루를 이미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럼 이건 자동으로 트리플 플레이죠. 예. 최지훈은 돌아와 본들 이미 아웃이고 예. 노시환 당연히 아웃이고 뭐 그리고 우익수가 잡았고 그런데 결국 이게 어떻게 됐냐 진짜 골 때렸던 건 최지훈을 1루에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최지훈도 벙쪄갖고 왜 내가 왜? 예. 만약에 그나마 1루에 쓰게 있게 했으려면은 노시환이 서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처음엔 아니 저 주심들이 선수를 착각했나? 뭐지?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번 야구 정말 예. 더군다나 비디오 판독도 없는데 야 이거는 뭐 확실하게 안타면 안타 확실한 세이브면 세이브 확실한 아웃이면 아웃 이러지 않고서는 정말 골 때리는 일을
일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선수도 헷갈려하는 것 같고 규정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분명히 룰을 그렇게 지나쳤으면은 최지훈도 아웃 노시환도 아웃 그게 맞는 건데 또 심지어 일루 주자는 야 너는 돌아가 이러고 앉아 있고 이게 도대체 뭔가. 예. 그래서 참 이게 일단은 대만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슈퍼라운드에서 예선 성적을 안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대만전은 좀 반드시 이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강백호는 만약에 대만전에서도 해롱해롱 된다? 그러면은 선발로 나올 이유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정말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제대회에서 강백호 보는 거 좀 피곤하네요, 진짜. 예, 나올 때마다 맨날 이상한 모습이나 보이고 멘탈 털려 있는 모습 보이고 아니 국제대회는 멘탈이 약하면 못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 멘탈 흔들려 갖고 해롱해롱 되는 거 언제까지 봐줘야 되죠? 예, 플러코 가면 아파요 나네 가을만 되면 아플까요? 그러다가 포스트 시즌만 던질게요. 그 개지랄 보기 싫은 거랑 똑같습니다. 예, 제가 말이 좀 격할 수도 있습니다만 틀린 말은 또 뭐가 있죠? 예, 그동안 보여준 거 갖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요렇게까지를 좀 일단 긴 연휴 중에 그래도 한번 브릿지로 하자. 내가 정말 짧게 한다라고 했는데 합치면 또 40분 넘어갑니다. 예. 미치겠습니다. 저도. 예. 이따가 또 수업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따가 저녁 때 대만전 진짜 좀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예. 구기 종목들이 지금 심상치가 않은데 그나마 그래도 야구하고 축구라도 좀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배구는 정말 위기예요. 배구, 농구는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진행이었습니다. 자. 아직 추석 연휴가 좀 남아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10월 9일까지 쭉쭉 쉬시는 분도 계시겠죠. 예, 쉬시는 분들은 또 충분히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